자, 2부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칠판만 지우고 2부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금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그리스 지역을 통합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바로 이쪽에 인더스 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은요, 바로 이쪽 이집트 지역과 그다음에 그리스 지역 그리고 이쪽에 페르시아 지역까지 모두 집어삼키는 거대 제국을 만들게 되죠.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페르시아의 정치 체제인 전제 군주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드로스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선은 뭐 자기 이름에 되게 떳떳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본뜬 도시들을 막 만들어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이제 정복했잖아요. 알렉산드로스는 어떤 말을 남기냐면 그리스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말을 남길 정도로 그리스에 대한 그 신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많은 일조를 하게 되죠. 우선은 이 그리스와 방금 싸웠었던 페르시아를 하나로 합치고요, 그것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요, 이 그리스인들을 이쪽 지역에 이주시켜서 살게 해요. 이 페르시아가 망한 그 지역에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요. 그래서 그쪽의 지역에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성과 결혼시킬 정도, 그것을 장려할 정도로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일찍 죽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분열되게 됩니다. 원래 있었던 마케도니아와 그다음에 이쪽에 이집트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시리아 지역으로 해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조금만 더 다뤄보면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의 이제 문화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문화는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화된 그리스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는 폴리스 국가였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리스 문화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면요, 그리스 문화는 아마 그리스 신화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굉장히 신을 인간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합리적이면서 인간 중심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의 대표적인 문학으로는 일리아드, 호메로스가 만든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거기에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한 것이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황금 비율을 자랑하는 파르테논 신전, 그 다음에 철학이 발달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크라테스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인류의 이제 그러한 기원을 밝히는데 자연 철학이라고 해서 탈레스는 물, 그다음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 그다음에 엠포도클레스는 사계의 원소를 이제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인간 중심 철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잠깐 이거 적어줄까요? 그리스 문화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 그다음에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글씨 개 똑같은데 뭐 이거 굳이 적고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자연 철학. 그다음에 인간 철학으로 이게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소피스트,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중간에 플라톤이 있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인간 철학이 나타날 때 이쯤에 나타났던 사람이 소피스트라든지 여기에 대립하는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게 되죠. 이 두 세력 모두 아테네 민주 정치가 무너졌을 때쯤에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펠레폰의 소스 전쟁 이후에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소크라테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이제 직접 참여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의 무너진 그러한 과정을 다 봤던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역사서로는 두 가지의 역사서가 있죠. 하나는 헤로도토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헤로도토스는 역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페르시아 전쟁의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의 역사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뤘고 굉장히 실증적으로 다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립니다. 이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고, 이거는 폴리스 그리스 안에 있었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퍼져나간 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죠. 헬레니즘 문화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냐면 개인적이지만 또한 세계 시민적이다. 그리고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이 시기에 철학이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대표적인 철학이 이제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거, 스토아파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성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는 그런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바로 밀로의 비너스상, 그 다음에 라오콘 군상, 그 다음에 니케상, 이러한 모습들, 교과서 그림 꼭 확인하세요.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 역시 이 헬레니즘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알렉산드로스가 이쪽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금방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바로 아까 그리스인이 이쪽으로 이주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주한 그리스인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망하자 이쪽에 이미 이건 망했죠. 알렉산드로스에게 여기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쪽 지역에다가 이제 박트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죠. 이게 그리스인이 만든 거예요. 그리스 지역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박트리아가 아니라 이제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 지역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서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통일하는 왕조가 있으니 그게 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이어서 같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바로 사사왕조 페르시아죠.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생겨날 때 이쪽 유럽에서는요, 이제 로마가 뜨게 되거든요. 그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우선. 그래서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이제 똑같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쓰죠.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네. 자, 아케메네스 왕조를 조금 구분을 해두셔야 되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때는 이제 조로아스토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고 이것을 왕권에 사용했다면,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는요, 조로아스토교를 아예 국교화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아예 이제 국가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너무 이 종교가 밀접해지자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조로아스토교 플러스 이쪽에서 넘어온 불교, 이쪽에서 넘어오는 크리스토교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마니교, 종교가 참 많죠? 네, 마니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게 되죠. 조로아스토교가 출현하고 이용되고 국교화되고, 여기서는 마니교가 그때 출현을 하게 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깐 인도 지역 한번 살펴보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강이 흐르죠. 그래서 여기 교과서는 지금 36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왼쪽 지역에 있는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헨조다로 라든지 그 다음에 하라파라고 하는 계획도시가 이쪽에서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위쪽 지역에서 바로 아리아인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들을 점령하게 되고, 바로 아리아인들이 가족, 이제 아리아인들이 세력이 바로 이쪽, 여기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겐지스 강 유역까지 이제 아리아인들이
쪽으로 내려와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얘들이 무슨 종교를 가져오게 되냐면 바로 브라만교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카스 제도를 이때 정착시키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브라만교, 카스 제도에 불만을 가진 그러한 종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불교와 자이나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와 자이나교가 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설명해 줘야 되나요? 아리안이 내려와서 이제 브라만교 만들었고, 그다음에 카스 제도 만들죠. 그래서 엄격한 신분제를 적용을 하게 되고, 그러자 이제 차별을 받았었던 중간계층, 이제 브라만만을 위한 그러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브라만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바로 이 불교와 자이나교가 출현을 하게 되죠. 여기에 출현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철학이 이제 우파니 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게 되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또 불교와 자이나교가 출현을 하고 이제 평등 사상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 계층이었던 크샤트리아라든지 수드라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에게 이제 많이 전파되게 됩니다. 바이샤,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들이 굉장히 환영하죠. 상인 계급, 그다음에 무사, 왕, 정치 계급들이 이제 환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인도 지역을 이제 통일했던, 처음으로 북인도 지역을 통일했던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죠. 마우리아 왕조의 이제 대표적인 왕이 아소카 왕인데요. 아소카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불교를 통해서 통치할 것이다. 불교를 진흥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각 지역의 스투파라는 탑이라든지 이제 아소카 왕이 이제 불교를 막 진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불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자부 불교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소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마우리아 왕조는 굉장히 쇠퇴하게 되고요. 이 지역을 다시 차지하는 바로 왕조가 바로 쿠샨 왕조가 되겠습니다. 쿠샨 왕조죠. 쿠샨 왕조가 이제 등장할 때가 어느 시기냐면 바로 요 박트리아랑 비슷한 시대죠. 그래서 쿠샨 왕조가 등장을 하고요. 쿠샨 왕조의 이제 카니슈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불교를 진흥하죠. 근데 요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상자부 불교라고 해서 개인의 해탈을 굉장히 강조한다면 쿠샨 왕조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그러한 구제의 목적을 두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대중불교라고, 대승불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쿠샨 왕조의 대승불교 사람들이 이네는 개인의 해탈이니까 소승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상자부 불교는 동남아시아 유역에, 그다음에 대승불교는 중국, 한반도, 일본에 전파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쿠샨 왕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미안해요 지금 지저분해졌네요. 쿠샨 왕조에서 중요한 것이 방금 얘기했던 대승불교 말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시기에는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게 됩니다. 간다라 양식은 뭐냐면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헬레니즘 문화 플러스 인도의 문화가 서로 합쳐진 것을 우리가 간다라 양식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문화, 여러분들 보시면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스에서는 신들을 인간 중심으로 표현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기존에는 부처님을 연꽃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했다면, 그러니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간다라 시대에서는 부처님을 형상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들을 불상을 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인도 쿠샨 왕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쿠샨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이제 여러분 101쪽인데요.
이민족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쪽 지역에 들어오면서 혼란기를 겪게 돼요. 목이 아프네요. 이러한 혼란기를 통일한 왕조가 바로 구타 왕조라고 하는 겁니다. 구타 왕조는요, 이제 찬드라 구타 2세가 이제 북인도 지역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타 왕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힌두교예요. 이 시기는 이제 사실 힌두교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구타 왕조의 또 하나의 핵심 용어가 이제 브라만이 다시 나오거든요. 브라만교.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아리아인이 들어왔었던 브라만교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라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종교들을 받아들이죠. 그게 이제 힌두교예요. 불교적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고유의 색채도 있죠. 그래서 브라만 플러스 인도 플러스 불교 플러스 다양한 종교들이 합쳐진 게 바로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힌두교를 이제 구타 왕조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힌두교 사상, 브라만 사상을 바탕으로 당연히 카스트 제도도 되게 더 명확하게 자리를 잡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잘 정리한 사회 법도로 잘 정리한 것이 만우 법전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됐죠. 인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또한 이 구타 왕조 때는요, 인도 고유의 문화 색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언어로는 산스크리트 문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문학 작품으로는 이제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라고 하는 게 있고, 요것 역시 적어줄까요? 저거 가짜인데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만우법전 요것과 함께 이제 힌두교의 중요한 경전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죠. 요것뿐만이 아니라 구타에서는 구타 양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간다라 양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인도 고유의 색채를 더 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잔타 석굴 사원, 엘로라 석굴 사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구타 양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구타 왕조는 또한 명예 개념, 그다음에 뭐 십진법 이러한 것들이 많이 활용됐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왕조가 구타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타 왕조 이후에 이제 계속적인 혼란을 겪게 되고요. 이제 이쪽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침입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에게 이 지역 구타 왕조가 다 집어 삼켜지게 될 거고, 인도의 이슬람 왕조, 이 이슬람 왕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부를 겁니다. 델리 술탄 왕조는 이슬람 국가로서 처음에는 힌두교 세력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했어요. 하지만 통치에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바로 지즈야라고 하는 세금만 내면 모두 다 자기의 종교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용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 계층들만이 믿었었던 그러한 종교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델리 술탄 왕조 인도의 역사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바로 로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